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영상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좀 상당히 놀라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세대의 이미지 센서라고 하지만 1.3분의 1인치의 크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좋아지는 거는 반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시되기 전에 여러가지 루머라든지 소문으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액션 4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좋아졌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션 4랑 액션 5를 비교를 하면서 영상을 쭉 이어나갈 거고요. 오늘 영상은 조금은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변형이 됐는가, 외부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부터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이 메뉴가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랑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영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적인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인 오즈모 액션 4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액션 3에서 액션 4로 변화를 했을 때보다 액션 4에서 액션 5 프로로 변화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바로 스크린입니다. 전후면에 올레드 스크린이 적용이 되면서 외부 스크린의 화질이 많이 좋아졌고요. 전면 스크린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사이즈는 비슷하고 이 유리판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고, 실제로 오즈모 액션 4가 아래쪽으로 약간 더 길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데,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보이는 스크린의 사이즈는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조금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스크린은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오즈모 액션 4고요. 오른쪽이 오즈모 액션 5 프로입니다. 액션 4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 사이즈가 더 커진 게 눈으로도 보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 4의 경우는 왼쪽 상단에 상태 램프가 있기 때문에 스크린이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션 5 프로는 상하 좌우 베젤이 동일하고 스크린이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커진 거는 좋은데 상태 표시 램프가 없죠. 그래서 촬영을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면서 촬영 시간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이전 모델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할 수가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전원 버튼, 촬영 버튼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전원 버튼이랑 촬영 버튼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게 액션 4, 액션 5인데 액션 4에 비해서 액션 5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누르는 게 부드러워졌다는 거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오즈모 액션 4에서 사용하던 액세서리를 그대로 액션 5 프로에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외형 사이즈를 지금 보시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액션 5 프로랑 액션 4랑 외형 사이즈가 거의 99%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형 케이스도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액션 4랑 액션 5 프로랑 구분이 안 될 정도 수준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거의 99%의 액세서리는 다 호환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외부에 장착하던 FL 필터 같은 경우도 액션 5에 그대로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전부 다 호환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설정 메뉴랑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실제로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메뉴를 다 짚어보는 거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 크게 좀 변화된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면 설정 버튼을 터치해서 설정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 커졌는데 메뉴가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메뉴를 표시하는 글씨는 조금 더 작아졌어요. 기존에 액션 4에 있던 메뉴는 전부 다 그대로 있고요. 추가된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수심 앤 고도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수심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하이킹을 할 때 고도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무선 마이크 연결에 대한 부분인데 TX1, TX2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동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원래 액션4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DJI 마이크2가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펌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마이크2가 하나만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하나만 연결이 되니까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액션5 프로가 나오면 두 개가 연결이 되지 않냐 많이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방식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되고 수신기 없이 블루투스 방식으로 DJI 마이크2 두 개가 낱개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을 보면 액션4는 사진, 동영상, 슬로모션, 하이퍼랩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액션5 프로는 사진, 동영상, 야간 모드인 슈퍼나이트, 피사체 추적, 슬로우모션,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이렇게 6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슈퍼나이트는 야간 강화 모드로 볼 수가 있는데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화면 안정화도 락스테디 플러스까지만 지원을 하고 호라이즌 밸런스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사체 추적 모드는 60프레임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해상도를 2.7K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요 피사체 추적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거는 이게 포켓3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좀 익숙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포켓3랑은 다르게 얘는 짐벌이 없기 때문에 액션캠은 고정이잖아요. 고정을 해놨을 때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K로 촬영을 해놓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2.7K로 크롭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랑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영상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좀 상당히 놀라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세대의 이미지 센서라고 하지만 1.3분의 1인치의 크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좋아지는 거는 반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DJI 한국 총괄 담당자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서 오즈모 액션5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즈모 액션5 프로입니다 라고 해서 프로라는 네이밍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프로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한 영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의 왼쪽 영상이 오즈모 액션4고요. 오른쪽의 영상이 오즈모 액션5 프로입니다. 촬영은 4K 60프레임의 락스테디 플러스로 촬영을 했고요. 색온도는 5600K로 고정을 했고 ISO랑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둘 다 최고 화질을 얻을 수 있는 10비트 디로그M으로 촬영을 해서 색 보정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면 액션4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액션5 프로의 영상이 조금 더 밝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밝게 설정된 게 아닙니다. 영상을 조금 더 보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볼 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정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영상에서 가장 밝은 곳은 하늘이죠.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은 여기에 보이는 나무 그늘이에요. 오즈모 액션5 프로가 단순히 밝게 촬영이 되는 거라면 하늘 부분이 하얗게 날아갔어야 정상인데 양쪽 다 하늘은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나무 그늘 쪽도 그냥 어둡게만 촬영이 된 게 아니라 오즈모 액션4에 비해서 사물의 구분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양쪽을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션5 프로의 영상이 액션4에 비해서 어두운 곳의 디테일이 조금 더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림자 아래를 지나가면서 촬영이 된 건데요.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양쪽의 영상을 보시면 아래쪽 바닥이랑 조형물 그리고 나무 그림자 등 비슷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다른 게 하나가 보이죠. 자, 여기입니다. 액션4는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뒤편에 보이는 건물도 하얗게 날아가서 형체의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즈모 액션5 프로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표현한 것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동시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눈은 어두운 곳이랑 밝은 곳을 동시에 봤을 때 22개의 밝기의 등급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제일 어두운 곳도 보고 제일 밝은 곳도 보고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그렇지는 못해요. 보통 뭐 낮은 등급의 카메라들은 10스탑이나 12스탑 정도 수준을 최대로 봅니다. 액션캠 같은 경우에도 8스탑이나 10스탑 정도 수준이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출시된 오즈모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에는 13.5스탑까지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곳을 촬영을 하면서도 13단계, 13.5단계 위에 밝은 곳까지 한 번에 영상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영상이 조금 더 풍부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두운 곳이랑 밝은 곳을 봤을 때 조금 더 넓게 레인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상의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풍부하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간 영상은 봤고 야간 영상을 한번 볼 건데, 야간 영상 같은 경우에도 오즈모 액션 5 프로에 있는 슈퍼나이트 모드로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동영상 모드로 4K 60프레임 그대로 촬영을 했고 색온도만 5200K로 바꿔서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5 프로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바로 야간 촬영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즈모 액션 4의 경우도 야간 촬영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액션캠인데, 액션 5 프로는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수준으로 영상이 잘 나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즈모 포켓3의 야간 촬영을 처음 봤을 때 약간 놀라웠던 그 느낌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액션 5 프로의 야간 영상은 일단은 대박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낮은 조도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얻어낼 수 있는 액션캠은 지금껏 제가 본 것 중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도 이 정도 퀄리티를 얻어내는 거는 조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진짜 엄청난 수준으로 조명을 때려 부어야 이 정도 퀄리티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반칙이 아닌가 싶을 정도 수준으로 야간에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신 영상은 슈퍼나이트 모드가 아닙니다. 일반 동영상 모드예요. 실제로 제가 이게 촬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는 액션4랑 비교를 할 게 아니라 포켓3랑 비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조금 촬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이게 오즈모 액션4 같은 경우에는 얘가 LCD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OLED 스크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얘가 더 밝게 보이니까 얘는 OLED니까 실제로 그냥 보이면서 좀 더 밝게 표현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웬걸 진짜 영상도 더 밝게 촬영이 됐고 이게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제가 이때까지 액션4를 사용을 하면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야간에 좀 강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액션5 프로의 야간 촬영을 딱 보면서 결과물이 장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야간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요거는 제가 진짜 조만간 포켓3랑 둘이 한번 비교를 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터리 소모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왜 액션5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더 오래 가느냐, 이거는 배터리가 더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액션5 프로라는 이 액션캠이 배터리 소모가 적은 겁니다. 실제로 발열이 적어요. 이게 촬영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 발열이 올라오잖아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발열을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액션5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3도에서 4도 정도 수준 더 낮았어요. 이게 액션캠이 발열이 적다는 거는 전력 소모가 그만큼 적다는 거고요. 전력 소모가 적다는 거는 배터리 사용량이 더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게 측정을 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테스트를 하면서 100% 완충을 해가지고 한참 더 촬영을 하고 나서 봤을 때 이게 액션4 같은 경우에는 한 48% 남아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 수준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열이 적은 만큼 배터리 적게 먹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스펙상으로는 4시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FHD 정도로는 4시간 촬영이 가능할 것 같고 4K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가까이 촬영을 하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5 프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포켓3가 처음 나왔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JI에서 외계인을 잡아서 고문을 한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액션5 프로를 만들 때도 그 외계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만큼 좀 잘 나온 듯 하고요. 이게 포켓3만큼 품귀 현상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품의 구매는 영상 하단 링크에 있고 고정 댓글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